안녕하세요. 킵다이어트 전문가 김경미입니다. 시기적으로 모두가 좀 뒤숭숭하고 그리고 침체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좀 한 주 동안 평안하셨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저 역시도 이제 근래 들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좀 추진해 나가다 보니까 업무 관계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평소보다 마찰이 좀 더 생겼었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스트레스를 좀 더 받는 상황이 덜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있어서 예전 같았으면 정말 크게 상처를 받고 인간관계를 두려워하는 쪽으로 이제 발전을 했을 거예요. 그 스트레스와 상처들이. 그런데 현재 일시적인 한낱 스트레스로만 작용을 하고 그리고 사라져버리는 것을 보고서 저도 나름 굉장히 신기했거든요. 이제 타인이 제게 뭔가 화를 내고 공격을 하는 것이 결국 이제 제가 저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스스로 안에서 그 안에서 발생하는 상처와 스트레스에 휩싸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 그리고 뭐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했을 때 그게 제게 이 상처를 만들지 못한다라는 이런 작용이 거의 이제 무의식의 하나의 기준으로서 자리를 잡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의식적으로 알 때는 스트레스와 상처를 힐링을 하고자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지만 이게 이제 의식적이 아니라 무의식의 기준으로 만들어지게 되면은 딱히 노력하지 않아도 이제 무의식에서 알아서 정말 무의식적으로 힐링을 시켜버린다는 부분을 요즘 몸소 체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해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스트레스가 발생할 때 당시는 그 순간만큼은 강력하게 이렇게 스트레스가 발생을 하는데 그게 이제 상처로 이어지거나 뒤끝으로 이어지지가 않고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날 있었던 그런 사건을 떠올려 봤을 때 막 상처의 감정이나 이런 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전혀 뭐 무감정으로 느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현상에 있어서 남자분들이라거나 아니면 원래 자존감이 높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뭘 대수인 것처럼 얘기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워낙에 이런 한국심리교육원에서 마음이론과 속마음이론을 공부하기 이전에 굉장히 상대의 표현에 대해서 민감하고 언제나 스스로를 자책하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상처로 만들어버리는 귀재였거든요, 말 그대로. 그래서 제 자신이 지금 현재에 와서 이렇게 변화한 게 실제로 체감을 한다는 것이 정말 신기한 거예요. 이런 말씀을 이제 다이어트 채널에서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다이어트를 하는 여성분들은 대부분이 이런 건강한 자존감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오래 했거나 아니면 계속 반복해서 할수록 자존감은 이제 계속 떨어지게 되고요. 저처럼 이제 스스로 스트레스를 상처로 만드는 그런 귀재가 되는 거죠. 다이어트가 그런 현상을 만들기도 하고 또 그리고 그런 현상이 또다시 다이어트를 하게 만들기도 하는 끊임없는 악순환의 연속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특히 제가 이제 자존감을 회복을 하고 스트레스와 상처에 대한 자가적인 힐링 시스템을 무의식에 만들게 되면서 뭐가 가장 크게 변했냐? 주변이 가장 먼저 변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저와 함께하는 시간에 저를 통해서 힐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저는 이제 외모가 뭐 딱히 예쁘지 않아도 함께하는 시간 동안 기분이 좋아지는 이런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함께 내가 대화만 나누는데도 내가 스스로가 좀 편안해지고 갖고 있었던 스트레스나 상처에 대한 이런 부정 감정이 어느 정도 보완이 돼요. 그럼 나와 함께 했던 그 사람이 얼마나 매력적으로 느껴질지는 외모하고 무관하게 그렇게 느껴진 거라는 걸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때 그 상대는 이런 것을 의식을 해서 내가 저 사람을 힐링시켜줘야지. 내가 이 사람과 대화를 하면 힐링이 될 거야. 라고 자각을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심리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행복의 감정이 공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힐링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행복이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어떤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행복이라는 것을 조금 정의를 내려보면 상처의 부정 감정을 치유를 해서 이게 긍정 감정으로 변하는 순간 느껴지는 감정을 행복의 감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치료 습관이 무의식의 자리를 잡고 있는 여성은
상대의 표현이 들어오는 족족 자신 안에서 행복의 감정으로 바꿔서 다시 내놓는 거예요. 상대에게.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그 행복의 감정을 같이 공유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킵 다이어트의 궁극적인 목표는 다이어트를 하게 만드는 상처와 스트레스에 대한 심리 문제를 해결을 해서 더 이상 다이어트를 아예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상처와 스트레스에 대한 심리 문제를 해결해서 자존감을 일단 회복을 시켜서 외형과는 무관하게 여성 고유의 매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두 번째다. 라는 것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어쩐지 자랑 아닌 자랑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사실 이건 저에 대한 자랑이 아니고요. 여성이라면 누구나 갖게 되는 이런 감정 에너지에 대한 위대함이거든요. 사실 어떻게 봤을 때는. 그리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고유의 매력이라는 거예요. 다만 이런 마음이 작용하는 원리, 그리고 상처를 스스로 치유해 나갈 수 있는 원리조차, 심지어는 만들어진 상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조차 어렸을 때부터 아무도 가르쳐 주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지금 현재에 와서는 외형을 통해서 상처를 회복하고자 하는 현실이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어차피 지금 채널 들어오시는 분들은 건강하게 이렇게 마음이 작용하는 분들은 아니고 그런 분들은 다이어트 채널에 안 들어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심리 문제가 있거나 그래서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는 분들만 지금 채널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본 거고,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항상 늘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은 누구나 고유의 매력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질리고 그리고 호불호가 있는 이런 외형에 관련된 매력은 쫓지 말아달라라고 당부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했을 때 여러분이 평생에 걸쳐서 힘들어하는 이런 다이어트에 대한 고심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점을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모쪼록 모두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 다이어트 하지 마시고 잘 먹고 건강하게 코로나19 잘 이겨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서두부터 한번 길게 말씀을 드려봤어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라이브 상담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이제 채팅창을 통해서 다이어트 관련해가지고 기존의 뭐 식이요법이다 아니면은 운동요법이다 이런 걸 질문을 주셔도 되고요. 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의사나 뭐 트레이너나 영양학자에 대한 이런 전문적인 지식으로 답변을 해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부분들 참고를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그것보다는 좀 더 이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강박이 너무 심하게 발생을 해요. 제가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거지만 요즘에는 다이어트에 대한 강박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회 환경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허심탄회하게 한번 질문을 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찌어찌해서 그렇게 되는지, 그런 게 발생을 하는지, 혹은 아니면은 어떻게 하면은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지에 대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궁금하신 점 얘기 들으시다가 언제든지 질문 주시고 저는 질문이 올라오기 전까지 가져온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은 다이어트를 과연 왜 하시나요? 라는 건데 이걸 꼭 여쭤보고 싶어요. 이렇게 여쭤보면은 당연히 다이어트 왜 하겠어? 살을 빼기 위해 다이어트를 하죠? 라고 얘기를 하실 거고, 그렇다면 살은 왜 빼려고 하시나? 그러면은 당연히 뚱뚱하니까 뺀다고 하시겠죠? 그러면 뚱뚱하면 대체 왜 안 되는 것인가? 못생겨서? 뭐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못생겼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나는 너무 뚱뚱하고 못생겼기 때문에 상대에게 시각적으로 혐오감을 주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과연 있을까? 없습니다. 그런 분들 생각보다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인생을 살면서 상대방이 여러분의 외형에 대해 혐오감을 표현하는 경우도 정말 극히 드문 일이고요.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표현은 상대가 하는 잘못인 거지 여러분의 외형이 잘못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외형을 변화시켜서 자신감이 넘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은 현재 자신감과 자존감이 없고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기 때문인 것이지 외형이 못생겨서가 아니에요. 외형과 행복은 별개라는 점을 가장 기본으로 먼저 아셔야 됩니다. 특히나 혹시 지금 방송 보고 계실 주부 여러분들 계실 거예요. 저의 방송이 지금 오후 3시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주부분들이 많이 보시게 되는데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내가 뭐 아가씨 때만큼 날씬해지고 탄력 있어지면 그때만큼 자신감 넘치고 행복할 텐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자신이 없고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현재 이 아내와 엄마의 역할에서 어떻게 행복을 만드는지 모르기 때문이고, 만약 지금 아내와 엄마가 아닌 여자로서의 마음으로 자신감이 넘치고 행복해지면 큰일 나겠죠. 그러면 이제 아내와 엄마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없애버리고 이제 여자로서 생활을 하게 될 수가 있으니까. 이것처럼 이렇게 아내와 엄마의 마음 혹은 여자의 마음이 뭔지 잘 구분도 못하고, 그리고 자신의 행복이 무슨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지조차 구분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오로지 눈에 보이는 외형의 탓으로 돌리게 된다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그거는 여자로서 작용하는 마음이 현재 원활하게 작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지 여자로서의 외모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그럼 이제 미혼이다, 아가씨고 어리다, 이런 분들은 그렇다면 세상에 할 게 얼마나 많고 지금 누릴 게 얼마나 많은데 왜 남들 보기 좋으라고 다이어트를 하고 있나요? 빼어난 외모를 이제 가져서 문 남성들에게 환호를 받으면서 살고 싶다는 얘기는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고요. 그만큼의 관심을 통해 치료해야 되는 상처와 심리 문제가 많다는 뜻과 일맥상통하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뭐 결국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통해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그 끝은 강박밖에는 남지가 않고요. 특히 현재의 다이어트의 흐름이 점차 사회적으로 그렇게 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본론으로 돌아오자면 요즘 다이어트 상담에 대한 글들을 보면 순전히 다 어떻게 빼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내가 왜 살을 빼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를 않고 질문도 하지를 않더라고요. 심지어 다이어트를 하다가 더 이상 감량도 힘들고 살은 계속 쪄만 가고, 그리고 요요를 수차례 반복을 하다가 섭식장애까지 발생을 했는데도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타개해서 제대로 살을 빼야 하는지를 궁금해하지, 왜 내가 이렇게 되기까지 다이어트를 하게 되는지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는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상처가 작용하는 순간에는요, 오로지 상처에 대한 생각밖에는 떠올리지를 못하게 되고, 내가 인식하는 거, 그리고 기억하는 거, 표현하는 것이 전부 다 상처에 대한 것으로 심리가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처에서 벗어나서 건강하고 건설적인 이런 생각을 할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빠져드는 방향으로 계속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한 달에 몇 킬로 빼는 방법 혹은 어느 부위에 살 빼는 방법, 이런 건 참 재밌죠. 그런 부분을 많이 찾게 되는데,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심리를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마치 훈장님 얘기 같기도 하고 도덕책 같은 얘기기도 하는데,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심리 안정이다 뭐다 이런 걸 다 떠나서 일단은 어떻게 뺄까를 생각하시기보다 내가 왜 빼고자 하는가, 그 부분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할수록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자신의 컴플렉스랑 맞닥뜨리게 될 거고,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우울함, 그리고 상처를 맞닥뜨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컴플렉스, 우울함, 상처는 외형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 문제죠. 그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김헌국님, 코로나로 집에만 있으니 왠지 침체되었습니다. 시장 말씀만으로도 힐링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다이어트 채널이다 보니까 특히 저희는 이제 여성을 위주로 한 다이어트 채널이거든요. 남성분들은 이런 상처의 작용에 의해서 다이어트랑 연관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상처와 관련해서 여성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나름 힐링이 되셨다니 지금 남자분이신 것 같은데 저도 나름 기분이 좋네요.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계시다가 다이어트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대체로 운동에 관련돼서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제가 뭐 트레이너급으로 자세하게 뭐 바디 프로필을 받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하지만 최대한 가능한 알고 있는 부분에 한해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어서 계속 가져왔던 질문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은,
저는 평소 5 반에서 66 사이즈를 입는 20대 여자입니다. 체성분 측정 결과 기초대사량은 높지만 근육이 없고 지방만 많다고 하는데 다이어트를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체성분 측정표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는 아니더라도 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국한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여자는 원래 기본적으로 근육이 별로 없고요. 지방이 더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마 평균치보다 근육이 좀 더 없고 평균치보다 좀 더 지방이 많다는 얘기겠죠. 근데 신체적인 질병으로 이게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크게 문제되시는 부분은 아니에요. 체성분을 측정을 하셨다면 아마 이런 체형을 관리해주는 그런 센터 같은 곳이었을 것 같은데, 전국에 체형을 관리하는 모든 트레이너 업체분들은 공통된 한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다이어트 업체를 이제 방문하셨던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이야기인데, 뭐냐면 그 체성분표를 보시면 위에서부터 쪼로록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잠시만요. 체중, 그리고 근육량, 체지방량이 있고요. 이거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막 도표로 뭐 과소, 표준, 과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 걸치는 라인이 체중은 과소에서 표준이 되어야 되고 근육량은 과다 좀 많아야 되고 체지방률은 조금 과소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D라인이 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진짜 어딜 가도 다 하시거든요. 이게 전국적으로 공통된 부분이에요. 근데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냐. 체중과 체지방은 적고 근육량이 많아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운동을 통해서 이제 지방을 줄이고 근육량을 늘려서 기초대사량을 올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질문자님이 주신 질문에는 해당되지 않는 게 뭐냐면은 이미 기초대사량이 높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에 이어서 이제 뒷부분에 또 질문이 있는데, 거기서 나올 내용이긴 하지만 이미 기초대사량이 높고 5 반에서 66 정도를 입는 여성이라면요, 다이어트가 필요가 없죠.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가슴하고 엉덩이 쪽에 기본적으로 지방이 좀 많아요. 그래서 무조건 체지방률이 높다고 나쁜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어느 부위는 풍만할 수도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은 수치상으로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평균 정도 되는 체형에 원활한 기초대사량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이럴 때는 미용을 목적으로 해서 다이어트를 할 필요도 없거니와, 만약 한다고 하면요, 그때부터는 반드시 요요가 오면서 지금의 밸런스가 무너지게 돼요. 그러면은 멀쩡하던 사람도 요요가 올 때 살이 조금씩 더 찌게 되고 더 잘 찌는 체질로 이제 변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미 미용을 목적으로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그 자체가 이미 심리적인 문제를 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여성분이 5 사이즈고 굉장히 아담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체성분을 측정했는데 굉장히 좀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던 게 뭐냐면, 체지방률이 40%에 달했던 거예요. 근데 체지방률이 40%에 달한다는 것은 고도비만 정도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비만함은 없는데 아마도 내장 지방에 의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건강상의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습관을 좀 개선을 해서 체지방량을 감소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이분의 경우는 무엇이 문제였냐면은, 이 서비스 판매직에 있다 보니까 일이 끝나고 그 일적으로 받았던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매일같이 이제 술로 풀었던 게 원인이 됐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 해야 되는 다이어트 방법은 운동이나 식이 조절이 절대 아니고요. 1차적으로 그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예방하는 것이 우선인데, 그 예방법은 상대의 마음작용, 그리고 내 마음작용, 즉 마음의 작용 원리를 아는 게 스트레스에 대한 예방법이 됩니다. 알면은 상대가 왜 그렇게 말하는지 아니까 스트레스가 예방이 돼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이미 발생했던 거, 사람인 이상 스트레스가 안 발생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그 스트레스가 발생했던 부분에 대해서 음주가 아니더라도 자가적으로 힐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마음작용 원리를 무의식의 기준으로 만들어 놓게 되면 자체적으로 스트레스가 들어오는 족족 힐링할 수 있는 힐링 시스템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루어지면은 음주로 이어졌던 그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스트레스가 처리가 되기 때문에 술을 먹고자 하는 욕구 자체가 일단 들지 않게 되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습관이 차차 개선이 되지게 되겠죠. 음주량이 이제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면 음주로 인해서 야기됐던 그 비만함도 점차 평균 체중으로 감량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다이어트는 이처럼 근본적인 심리 문제의 원인을 해결이 되었을 때 항상성에 의해서 몸이 알아서 감소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딱히 어떤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을 하지 않아도 심리에 따라서 신체가 변화를 해요. 그런데 만약 스트레스에 대한 심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음주만 제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뜩이나 지금 내가 스트레스를 음주로 풀고 있는데 다이어트 해야 된다고 술 끊어야 돼. 그러면 당연히 스트레스가 더 가중이 되겠죠. 그러면 그 스트레스가 더 큰 심리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술 끊어라.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술 끊어라.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서 질문자님께서는 이제 내장 지방에 대한 체지방률이 만약에 건강에 위협을 할 정도가 아니라고 하면 그 검사를 한번 해보시고 아니라고 하면 절대 다이어트 하시지 말라는 점을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남편분 아이들 로그인이 되어 있으셨구나. 어쨌든 이제 다이어트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제가 그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안내를 해드려 볼게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이어지는 질문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질문이 뭐였냐면, 다이어트를 하기 전에는 160cm에 62kg로 통통한 편이었는데 먹고 싶은 것을 다 먹고 주변 시선 신경 쓰지 않으며 오히려 더 행복하게 지냈는데 다이어트를 해서 160cm에 53kg이 된 지금은 몸무게에 더 집착을 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킬로그램에 대해 계산을 하며 강박을 갖게 됩니다. 마음은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감량된 체형은 포기를 못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질문이 조금 길었는데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현재 겪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앞서 상담한 질문자분께 절대 다이어트를 하지 말라는 이유기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지금 질문의 내용을 보면은 다이어트를 하기 전에 키가 160에 62kg이에요. 그럼 과체중이고 통통합니다. 과체중의 기준을 어떻게 따지냐면 일단 자기 키에서 100을 뺀 체중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160에서 100을 빼면 60이죠. 그 정도가 과체중이에요.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질문자분께서는 다이어트를 마음먹었을 때 심리 문제를 그때 당시에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하면 이처럼 다이어트의 늪에 빠져들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행복하게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대사량도 유지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심리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치유 프로그램을 적용하게 되면 해결이 가능해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지금의 대사율은 그때 다이어트를 하기 전의 대사율보다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고 자가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 대사율을 회복하고자 했을 때는 반드시 운동을 하거나 외부적인 도움을 받아야지만 대사율이 증가가 된다는 점이고 그게 가장 안타까운 거죠. 다이어트 전에는 먹고 싶은 것을 다 먹었는데 살이 계속 찌지 않고 내가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바로 이때가 심리의 밸런스와 신체의 밸런스가 딱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체중이기 때문에 밸런스가 무너졌다? 혹은 과체중이기 때문에 내가 예쁘지가 않다? 그런 것을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심리와 신체의 밸런스는 사회적인 미의 기준을 따르지를 않아요. 우리가 이제 과체중이면 어떻게 보면 비만 아니야? 비만이기 때문에 밸런스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심리의 밸런스, 신체의 밸런스는 자기가 생존을 위한 밸런스이기 때문에 건강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이런 사회적으로는 약간 우리가 미용 체중이라는 거에 전혀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존에 적합하고 마음이 원활하게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밸런스가 항상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인즉 이 항상성을 지키게 되면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말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의 밸런스는 심리라는 게 결국 인식하는 것, 기억하는 것, 표현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심리거든요. 이것이 완전하게 균형을 이루다 보면 질문자님 딴에는 말 그대로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었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게 절대 폭식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내가 먹을 만큼 다 먹고 나면요. 저절로 이제 호르몬에 의해서라든지 이 만족감을 느끼게 되고 저절로 멈추게 되고 식탐이 더 이상 일지를 않아요. 이런 것들이 자가적으로 식욕 억제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라 자가적인 심리 밸런스에 의해서 자동으로 조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일단 외형에 대한 부분을 내려놓으시고요. 심리 문제와 강박을 해결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다시 어느 정도 요요는 오겠죠. 일단 지금 좀 과도하게 무리하게 빼놓은 상태이다 보니까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에서 증량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사율도 사실 딱히 좋아지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도 내가 증량된 모습에 대해서 거부감이 전혀 들지 않고요. 그리고 더 이상 다이어트를 할 필요가 없겠네 라는 다이어트의 필요성도 못 느끼게 되는 게 이 심리 문제와 상처를 회복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이제 심리 밸런스를 회복하게 되면 체중이 막 증가를 하다가도요. 어느 순간 딱 다시 심리 밸런스에 맞게끔 신체도 균형을 맞춰가요. 그래서 내가 심리가 안정을 갖췄는데 신체 따로 막무가내로 자기 혼자 망가지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심리와 신체는 항상 유기적으로 연동작용을 하고 있고 이 몸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얼굴도 마찬가지고 체형도 마찬가지고 내 심리 상태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 부분을 꼭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체중 유지에 대한 강박이 발생한 지금에는 아무리 자가적으로 혼자 노력을 하시려고 해도 그 강박을 떨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정확한 치유법에 의해서 회복을 해야 되고요. 체중에 대한 문제는 그 이유라는 거, 그걸 꼭 명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다이어트 중독으로 들어가는 이 심리장애가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드려볼 말씀이 뭐냐. 우리가 지금 추세가 굉장히 요요가 많이 발생하게끔 하는 현상으로 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뭐 식이요법이 됐든 운동요법이 됐든 어중간한 건 없죠. 왜냐면 전부 다 상업적으로 소비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보다 확실한 효과를 내지 않으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다 확실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식이요법을 하게 되고 극단적으로 고강도의 운동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요요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심리와 신체는 생존을 위해서 그 기준을 갖고 항상성을 항상 유지하는데 다이어트는 이 밸런스를 무너뜨리기에 아주 적합한 행동이에요. 아주 최적의 행동이에요. 그래서 신체가 먼저 무너져서 심리가 따라 무너지고요. 심리가 먼저 무너져도 신체가 무너지는 게 이렇게 항상 상호 연동작용을 하면서 악순환에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했다 하면은 볼 것도 없이 심리 문제가 반드시 생긴다라는 것을 제가 그냥 단정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요 현상은 대체 왜 생기느냐? 항상성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은 맞는데 감량을 하고자 내가 치러왔던 이런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이 극단적이고 강하면 강할수록 그 가중치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되는 급부에 대한 것이. 어차피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은 할 때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걸 멈추면 다시 요요 현상이 와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건 항상 똑같죠. 근데 체형이 변화하고자 할 때 심리적인 부분은 내가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체형에 대한 것만 인위적으로 계속 이렇게 변화를 시키려다 보니까 거부감이 커지게 되는 것이고 그거를 반대급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운동 강도가 세면 세수록 운동하기 싫어지죠. 식이 조절이 극단적이면 극단적일수록 맛있는 게 먹고 싶어져요. 누구나 마찬가지죠. 특히 음식에 대한 것은 하나의 욕구이기 때문에 심리 문제가 심화될수록 그 욕구는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이제 제발 요요 없는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혹시나 하셨다면 이미 여러분은 많은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해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사회가 점점 그 추세를 그렇게 끌고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한 가지 영양소만 섭취하는 식이요법이 거의 없었어요. 뭐 지방, 뭐 LCHF, LHCF구나. 그런 이런 지방 관련된 한 가지 영양소, 그리고 혹은 제한하는 뭐 탄수화물만 먹는 이렇게 극단적인 식단이 거의 없었고, 그냥 좀 적게 먹고 뭐 운동하고 뭐 이런 정도였거든요. 운동 역시 마찬가지로 고강도 운동이 거의 없었고, 그냥 뭐 헬스장 가면 러닝머신 하고 기구 운동 조금씩 이렇게 깔짝깔짝 거리고 뭐 그런 형태였는데, 요즘은 아주 다양한 식단 중에서도 편향된 이 영양소의 식단, 그리고 뭐 이건 당연하죠, 사실. 그만큼 이 섭취 칼로리가 없으면 다이어트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역시 운동 역시도 고강도일수록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보다 빠르게 심리 문제가 심화되어 가고 있는 거고요. 반대로 중독 중에 들어가서 몸매를 자랑하고 식단을 자랑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요즘에 인스타, 페이스북 이런 데만 들어가면 난리도 아니죠. 그래서 레깅스 핏이라는 게 굉장히 유행하는 시대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사실 이 레깅스가 얼마나 선정적인 의상인지 모르는 경우가 좀 많고, 설령 알더라도 그런 선정성을 부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조금 약간 거부감이 들 수 있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좀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약간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보자면은, 룸살롱 아시죠, 여러분? 근데 그 일부 룸살롱의 직업 여성들은요, 탑하고 레깅스만 착용하게 하는 레깅스 룸도 있어요. 그 룸 자체의 명칭이 레깅스 룸이에요. 그만큼 성적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 의상 자체가. 근데 그런 것을 아무렇지 않게 SNS를 통해서 노출하는 게 이 바로 중독중에 들어간 여성의 심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극단적인 식단과 고강도 운동은 힘들고 하기 싫은 게 당연한 거예요. 그쵸?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하면서 살맛이 나고 막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즐거움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이미 다이어트에 대한 중독이 발생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심지어 여러분, 그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조차도요, 현역 시절 동안은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게 1순위가 뭐냐면 식단 조절하고 운동이에요. 그래서 막 원 없이 나 맛있는 거 먹어보고 싶다, 그리고 이런 막 체력 훈련 같은 거 너무 하기 싫다, 이런 인터뷰 굉장히 흔하게 보죠. 그만큼 원래 사람은 정상적인 마음에서 운동과 식이요법을 고강도로 하는 거는 마음 자체가 원치를 않게 돼요. 자, 그래서 원래 체중의 감량은 체중의 감량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비만을 야기하게 만들었던 이런 심리적인 부분을 건강하게 회복하는 데 따라서 인식, 즉 섭취는 인식이죠. 내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인식이에요. 그래서 미각을 통해 들어오는 거 섭취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표현, 내가 표현하는 거 활동입니다.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심리의 조절에 따라서 조절이 돼야 되고, 그렇다면은 체형이 변화하는 데 있어서 요요 현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게 되겠죠. 뭐 딱히 고강도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식이 조절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반드시 참고를 하셔서 요요 현상과 다이어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유리님. 저 8살인데 키가 105고 16kg예요. 살이 안 쪄서 고민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지금 선생님 아들도 8살이거든요. 근데 저희 아들은 지금 27kg, 굉장히 통통해요. 그에 비해서 지금 김유림 양은 굉장히 마른 편이거든요. 근데 식사는 잘 하고 있나요? 밥은 잘 먹는데 살이 잘 안 찌는 게 고민이라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유림양 자체도 고민이겠지만 어머님이 굉장히 속상하시겠죠. 저도 이제 부모 입장에서 많이 먹는데 살이 잘 안 찌시는구나. 그러면 타고나기를 일단 근육량이 좀 높은 사람들은 살이 좀 잘 안 찌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경우에는 키도 잘 안 클 수도 있는데, 유림양 같은 경우는 지금 키가 105cm 정도면 아주 작은 편은 아니죠. 몸무게가 16kg면 좀 왜소한 편이기는 한데, 키는 유림양 여자인 거 아는데 16kg면 좀 많이 적은 편이긴 한데, 키가 105cm만 키 자체는 아주 작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장 과정에 있어서 조금 많이 체중이 적게 나갈 수는 있는데, 일단은 병원에서 이런 외과적인 부분을 검사를 한번 받아보는 게 가장 중요하기는 합니다. 이게 기질적인 부분으로 가게 되면 그거는 심리적인 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리고 유림양 같은 경우는 만약에 심리적인 문제에 의해서 체중이 조금 어쨌든 이제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체중이 감소가 일어나고 찌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마른 체형이거나 아주 비만이거나 이렇게 양극단으로 극단적으로 나타나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유림양처럼 8살인 경우에는 이런 심리 문제에 의해서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의사분과 상의를 해서 신체적인 부분을 먼저 체크해 보는 것이 좋고요. 그런데 사실 제가 이런 선생님이 어린 친구들, 성인이 되지 않은 친구들한테 이런 상담을 할 때는 사실 성장 과정에서 있는 체형 변화에 대해서는 크게 내가 뭐 몸이 너무 아플 정도다, 심각하다 이 정도가 아니면은 다이어트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체형을 막 찌려고 노력한다던가 그러지는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살이 아주 비만한 친구들도 많거든요. 유림양 나이에 엄청나게 소화 비만에 해당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친구들도 엄마의 양육 방식에 따라서 계속 가다 보면은 건강하게 심리가 형성이 되어 가다 보면은 다 양분으로 키로 가게 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유림양 자라가는 상황에서 다시 체중이 원래대로 회복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가 너무 고민이다라고 하면 이런 보충을 할 수 있는 영양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의사분과 상의를 해서 처방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의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기질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까지는 조언을 해드리기는 조금 어려워요. 아무튼 너무 걱정하지 말고 만약에 이런 부분이 너무 고민이 된다 하면은 혹시 어머님이 시간이 되시면 어머님이 이제 들어오셔서 한번 질문을 자세하게 주셔보는 것도 저는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좋을 것 같아요. 그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유림양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동생은 혹시 남자인가요? 남동생인가요? 7살인데 키가 120이고 25kg. 제가 선생님이 저번 회차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같은 환경에서 자라난다고 해서 몸무게랑 키, 체중 이런 것이 꼭 이렇게 동일하게 가지는 않아요. 왜냐면 상호 음식을 섭취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행동을 하거나 하는 부분은 심리적인 부분인데 그런 게 지금 유림양하고 유림양의 동생하고 둘이 다른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런 체형에 대한 부분도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동생 같은 경우는 지금 적정 체중이고 적정 키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유림양은 조금 더 왜소하지만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5살 미만일 때는 굉장히 말랐다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엄청나게 또 살이 많이 쪘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 너무 나이가 어린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다는 게 일단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림양 나이에는 심리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상담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 심리적인 문제가 체형에 영향을 미치는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어서 다음 질문 올라오기 전에 다시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는 이제 앞서서 제가 중독에 들어간 여성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봤어요. 근데 사실 이 여자는 쉽게 중독에 빠져들지를 않게 됩니다. 다이어트를 반복을 하다 보면은 심리 문제가 악화가 되면서 우울증이 발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이런 고민을 토로할 때 많은 분들이 대체로 운동을 하면 활기가 생긴다. 취미 활동을 해라. 가령 뭐 춤을 배우면 살도 빠지고 이런 우울증도 사라진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울증에 있던 여성이 춤을 배우면서 체중을 감량하게 되면은 한순간에 중독증에 빠져버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된다는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물론 중독증에 빠지면 재밌고 즐거운 맛에 살아가기 때문에 더 이상 우울증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우울증이 치료가 된 것처럼 느껴지기는 해요. 근데 엄밀히는 우울증의 근본 원인이었던 이런 상처가 치료가 된 게 아니라 상처를 덮어버렸고 그리고 덮어버린 상처가 더 이상 올라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재밌고 즐거운 일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끊임없이 재미를 반복하게 되는 게 바로 중독입니다. 그래서 중독은 횟수가 빈번하다고 해서 중독인 게 아니라 내가 맨날 그 일만 하고 있어. 그래서 중독인 게 아니라 반드시 강박이 동반이 돼야지만 중독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1년에 뭐 한 번 내지는 2번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걸 어떤 것이 딱 떠올랐을 때
그걸 못하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강박이 생겨. 그러면 그게 중독인 거라는 거죠. 이 강박이라는 것은 불안과 우울에 대한 감정이기 때문에 강박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끊임없이 재밌는 것에 자신을 노출하는 거예요. 그게 중독증이에요. 근데 여성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이 상처를 제거하는 작용이 아니라 수용을 해서 쌓아놓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내가 좀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는다고 해서 바로 중독증에 빠져서 재미를 추구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반드시 자가적인 치유가 되지 않을 정도로 상처가 쌓이고 쌓이는 그 전 단계를 거치게 되면,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이제 내가 도저히 너무 아파, 너무 힘들어,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없는 상태가 우울증이죠. 그래서 따라서 이 여성은 강력한 외상 트라우마라든가 우울증 정도의 이런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중독증에 빠져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얘기고요. 이 이야기인 즉슨 여러분이 다이어트 중독에 빠질 정도가 됐다라는 건 무수히 많은 다이어트를 반복을 하면서 상처를 쌓고 또 쌓고 다이어트를 통해서 강박을 해소하게 될 정도로 마음사 다 제쳐주고 다이어트만 하게 되었을 때 이런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 중독에 들어가면은 다이어트 자체가 굉장히 즐거워지고 자신감이 넘치기 때문에 만천하에 이제 자신의 결과물이죠. 자신의 체형은 자신이 다이어트를 한 결과물이에요. 그걸 막 자랑하고 싶어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막 적극적으로 다이어트를 권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면에서는 끊임없이 상처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심리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이런 사람들 나중에 계속 인간관계를 유지하다 보면은 좀 변해요, 사람이. 그래서 좀 뭔가 불편한데 혹은 좀 뭔가 이질감이 느껴지는데 그런 부분이 느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다이어트를 반복하다가 우울증의 상태 정도에 들어가게 됐을 때 대부분의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추천하는 것이 체중을 감량하는 것, 그리고 신나는 운동, 뭐 춤이라든지 이런 것을 권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현상만 보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 이면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지 그 작용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맞는 것 같아, 그렇게 좀 신나게 해서 우울증이 해소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열심히 이제 중독을 유발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노력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 너무 보편화되었다. 현재 다이어트 시장이 전부 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죠. 아무리 죽어라 다이어트를 해도 요요가 반복이 되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죠. 더 이상 이제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살이 안 빠진다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 일단 여러분들은요, 더 이상 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도 저도 다 해봐서 안 된다면 속는 셈 치더라도 심리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심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정확한 방법이냐, 예를 들어서 중독에 빠뜨리지 않는 방법이냐. 우리가 심리 문제, 우울증 해결한답시고 중독증에 빠뜨려버리면 우울증은 일단 나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이 아니라 정확한 치유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점도 꼭 명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다이어트 이런 라이브 상담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려고 검색을 하다 보면 지금 현재 이런 모든 다이어트 시장, 그리고 다이어트 프로그램, 상담 내용이 전부 다 너무 극단적이고 중독증을 야기하는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정확한 원리를 알고 기준을 알아야지만 혹하지 않고 흘러가지 않을 수 있거든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다이어트를 계속 누차 반복을 한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내게 상처가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럴 때는 정말 내가 나를 위해서 변화를 해야지가 아니라 외형을 변화시켜야지라는 생각만 가장 크게 들어서 극단적이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쉽게 선택을 하는 그런 우가 범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시간도 얼추 됐으니까 한번 마무리를 해볼 텐데, 어떤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냐면, 현재의 한국 사회는요, 어떤 것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는 입장이 너무 당연시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좀 황당할 때가 좀 많아요. 어떤 비용을 지불하면 거기에 따른 고객 서비스를 당연히 따라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태반이죠. 특히 다이어트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케어, 그리고 관리를 해줘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온라인 프로그램을 만약 내가 다이어트를 한다. 그러면은 카톡으로든 무엇으로든 수시로 가이드를 받아야지만 다이어트에 성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명실공히 정론된 그런 정념이에요. 그래서 특히 업체들이 그렇게 몰아가죠. 무슨 코칭이다 뭐 한다 했을 때는 우리는 이렇게 관리를 해드립니다. 이런 것이 장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여러분이 착각해서는 안 되는 점이 뭐냐면은, 타인에게 관리를 받아야만 변화를 할 정도라면 이미 자신에게는 변화를 할 의지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관리자에게만 의존을 하고 싶다라는 말과 똑같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무조건 그 관리자에 의해서 관리를 받는 동안만 어거지로 효과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 관리가 사라지게 되면 요요, 즉 내가 변화하기 이전의 습관이 그대로 돌아옵니다. 변화는 타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자기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야지만 비로소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효과가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이 부분이 변화를 하고 습관으로 만들어지려면 무엇보다 자신의 의지에 의해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착각을 하시는 게, 내가 비싼 돈을 냈으니까 비쌀수록 관리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인 즉 무슨 얘기냐면, 그 뜻은 비싼 돈을 내고서 일시적으로밖에 효과를 낼 수 없도록 스스로가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돈을 내고. 뭐 예를 들어서 스파 관리 이런 거는 뭐 엄청나게 서비스 잘 해주죠. 막 고객 서비스가 엄청납니다. 한 400만 원 돈 이상 들어가요, 세 달에. 그러면 내가 그 400만 원 돈 내고서 관리받는 그 동안만 나는 효과를 보겠다. 그 이후의 요요는 뭐 난 모르겠다. 물론 그 업체들이 그 관리 받고 나면은 요요 방지 프로그램도 해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강원이설을 많이 하기는 합니다. 요요 방지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미 학회에서 난리가 났겠죠. 지금처럼 막 비만에 의해서 지금 난리가 난 상황에서 내가 한 번 관리를 받아서 3개월 받아서 평생 비만하지 않는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이제 그거에 의존을 해서 그렇게 가시면 안 된다라는 거고, 요즘 다이어트와 관련된 비용이 기본 몇십부터 뭐 한약만 먹어도 몇십만 원이고 몇백에 이르는데, 그 돈을 단기적인 효과에만 뿌리고 없애신다고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결국 업체의 관리에 안주하지 마시고 스스로 의지를 갖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비용을 헛되이 하지 않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그게 어떤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지를 한 번쯤은 조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특히나 이제 한국 사회는 아무 업종에서건 간에 고객 서비스를 바라는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때 여성의 경우는요, 위로와 존중을 바라는 상처의 작용에서 그게 비롯이 된다라는 점도 명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례로 어떤 분이 이런 커뮤니티에 글을 쓰셨던 거를 이제 제가 봤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식당에 가서 여종업원에게 반찬을 좀 추가해달라고 했더니 그냥 뭐 표정 변화도 없이 반찬만 툭 주고 가더라. 그 부분에 있어서 뭐 되게 불친절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그거를 듣고 있던 아들이, 아니 반찬 달라고 했으면 반찬만 줬으면 됐지 왜 친절까지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많이 부끄러웠다. 뭐 이런 얘기를 쓰신 적이 있는데, 물론 이건 좀 어쨌든 따져보면 복합적인 심리가 작용하고 있지만, 인간관계에 있어서 기본적인 매너, 에티켓 혹은 친절이 있으면 좋겠죠. 그게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지만, 자신이 소비자라고 해서 모든 업종에서 고객 서비스를 바라는 것은 아무래도 호의를 권리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조금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신이 목적한 바가 있어요. 이 돈을 내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한 바가 있고, 그 목적에 필요한 부분만 부합이 되면요, 그 외의 것들, 뭐 서비스라든지 친절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부수적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해외 이제 유럽권에 가다 보면은 그렇게 막 서비스 되는 개념이 크게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의외로 또 상대에게 서운한 부분도 없어지게 돼요. 이런 부분을 알게 되면. 호의를 권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가 호의를 베풀지 않는 것이 화가 나고 서운한 것이거든요. 근데 애초에 내가 그냥 호의는 호의일 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호의는 당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없다고 해도 서운하지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대놓고 자기들이 우리는 서비스 업종입니다, 이렇게 하는 곳은 당연히 서비스가 이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아닌 부분에 있어서까지 서비스를 다 여기저기 다 적용을 하려고 한다라는 게 좀 문제가 되지 않나라는 부분을 한번 설명드려 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간도 얼추 됐는데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이제 한 주 무사히 보내고 다음 주 수요일 오후에 3시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이제 한 주 동안 또 꼭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다이어트 하지 마세요. 지금 같은 시기에는 잘 먹고 푹 쉬시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를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이제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